요즘 들어 특별히 생활이 달라진 것도 없는데 몸이 눈에 띄게 약해진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가빠지고 손잡이를 꼭 잡아야 힘이 되죠.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설 때는 무릎에 힘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져. 손을 짚어야만 겨우 일어날 수 있고요. 아침에 눈을 뜨면 팔다리가 천근만근, 머리는 멍하고 집안일을 조금만 해도 금세 피곤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말하죠. 아, 나이 들어서 그렇지. 그런데 같은 나이 돼도 여전히 건강하고 걸음도 날렵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 왜 나는 점점 더 기운이 빠지는 걸까? 이렇게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다면 이 부분을 그냥 넘기지 마세요. 지금 당신의 몸이 요즘 많은 한국인들이 조용히 겪고 있는 한 상태. 단백질 부족으로 인한 금감소의 조기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은 근육이 회복되는 속도보다 소모되는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하는 단계로 겉으로 보기엔 평소처럼 먹는다고 해도 점점 힘이 빠지는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오면 몸이 약해질 뿐 아니라 여러 문제의 문도 함께 열립니다. 당뇨, 골다공증, 혈압 문제. 심지어 집안에서 발에 뭐 하나 걸린 것만으로도 넘어져 뼈가 부러질 위험까지요. 사람의 몸은 사실 수백 개의 기둥 즉 근육군이 받치고 있는 집과도 같습니다. 겉벽에 페인트만 새로 칠해도 안쪽 기둥이 달아가면 벌써부터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좀 뻐근하다가 그 다음엔 허리가 아프고 균형을 잃고 그러다 어느 날 과당 넘어졌을 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기초가 약해져서 스스로 일어나기조차 어려워졌다는 거요. 제가 만난 많은 환자들이 이미 단백질 흡수 저하 원인 늦은 뒤에야 알아차립니다. 부축 없이는 몇 걸음도 겨우 걷는 상황이 되고 나서 말이죠. 더 안타까운 건 그때가 되면 의학이 아무리 발전했다 해도 이미 잃어버린 근육량을 완전히 되돌리기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그냥 조금 약해진 것뿐이야. 곧 익숙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 건강을 걸고 도박을 하는 셈입니다. 근감소는 당장 아프지도 열이 나지도 붓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생기를 매일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마치 강물이 서서히 말라가다 바닥이 드러난 뒤에야 늦었다는 걸 깨닫는 것처럼요. 요즘 느끼는 피로감, 불면, 심지어 가벼운 우울감까지도 몸이 정상적인 대사를 유지할 만큼의 근육 에너지를 더 이상 확보하지 못하면서 시작됐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고 매일의 식사에서부터 몸을 다시 돌보는 법을 알면 이 모든 건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저는 단백질 부족의 가장 이른 신호들을 알아채는 법 그리고 한국 과정이라면 거의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음식들만으로 근력을 자연스럽고 안전하게 회복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약도 비싼 보충제도 필요 없습니다. 식사 습관과 식사 타이밍을 조금만 바꿔도 석 달이면 힘과 탄력이 되살아나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당신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잊지 마세요. 가장 현실적인 의학 정보를 놓치지 않게요. 중장년층을 위한 고단백 식단을 더 자세히 다루는 영상을 원하신다면 아래에 1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모두 읽고 다음 주에 가장 기대가 큰 주제를 선정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유호진입니다. 저는 30년이 넘는 경력을 가진 전문의로 현재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환자분들이 피로, 관절 통증, 불면, 힘이 하나도 없다는 호소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대부분은 이를 자연스러운 노화의 신호로 여깁니다. 하지만 면밀히 검사해보면 가장 큰 공통점이 있습니다. 조용히 진행되는 단백질 결핍과 근감소입니다. 더 놀라운 건 꽤 잘 먹는 분들조차도 이 문제를 겪는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먹는 법이 올바르지 않아서요. 오늘의 이야기는 딱딱한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수년간 직접 목격한 일들입니다. 매일 계란이고 고기고 챙겨 먹는데도 왜 점점 더 약해질 수 있는지. 어떤 분은 70세에도 등산을 걷더니 하는데 왜 60세인 어떤 분은 오래 서 있지도 못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어떻게 하면 후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한 걸음씩 함께 시작해 봅시다. 자신의 몸을 이해하게 되면 알게 됩니다. 건강은 운이 아니라 올바른 선택의 결과라는 것을 바로 오늘의 식사에서부터요. 저는 지금도 한 환자를 또렷이 기억합니다. 이름은 박선희. 68세 여성 환자였습니다. 본인도 왜 이렇게 갑자기 기운이 빠지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저를 찾아오셨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예전처럼 밥도 먹고 국도 먹고 아침마다 계란도 꼭 챙겨 먹는데요. 요즘은 계단만 위산 감소와 소화 문제 올라가도 심장이 쿵쾅거리고 다리가 떨려요. 허리도 아래로 끌려내리는 것처럼 아파요. 검사 결과 그분의 허벅지와 팔 근육량이 1년 전보다 거의 30%나 줄어 있었습니다. 심장병도 당뇨도 아니었습니다. 원인은 바로 단백질 흡수 저하로 인한 근감소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기 먹고 계란 먹으면 단백질 충분하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얼마나 먹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흡수되느냐입니다. 50세 이후에는 단백질을 흡수하고 대사하는 능력이 젊을 때보다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집니다. 몸이 마치 낡은 공장처럼 되는 거죠. 원료는 충분히 들어오지만 기계가 제 기능을 못하니 제품 즉 근육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소처럼 식사해도 실제로는 단백질이 부족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사람들이 거의 신경 쓰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위산 분비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면 위에서 단백질을 분해하는 산위산의 분비가 줄어듭니다. 그 결과 고기, 생선, 계란처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이 아미노산으로 잘게 분해되지 못하고 그냥 배출되어 버립니다.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하거나 트림이 작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을 받은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음식을 빨리 먹어서 그렇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위가 단백질을 처리할 힘이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몸은 근육을 복구하거나 만들 재료를 얻지 못해 식사가 아무리 풍성해 보여도 근육이 하루하루 줄어들게 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종종 이렇게 비유합니다. 단백질은 벽돌이고 위산은 벽돌 쌓는 기술자입니다. 벽돌이 아무리 좋아도 기술자가 약하면 집은 튼튼할 수 없습니다. 매일 아침 계란을 먹는데도 점점 약해지는 이유. 그건 계란이 나쁜 게 아니라 몸이 이제 그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흔한 실수는 식사 시기와 음식 조합을 잘못하는 겁니다. 많은 한국 분들이 아침을 거르고 저녁을 푸짐하게 먹는 습관이 있습니다. 아침은 간단히 저녁은 든든히 먹는 게 효율적이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오히려 몸을 하루 종일 단백질 결핍 상태로 몰아넣는 행동입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아침 식사 때 단백질을 20, 30지 이상 섭취하지 않으면 몸은 에너지를 얻기 잘못된 식사 습관의 위험 위해 근육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즉 자신도 모르게 자기 몸을 먹고 있는 셈이 되는 거죠. 음식의 조합도 중요합니다. 단백질을 먹으면서 커피나 녹차를 함께 마시는 분들 많죠. 하지만 이런 음료의 카페인은 단백질과 미네랄의 흡수를 억제합니다. 제가 진료하는 많은 환자분들이 아침 식사 후 바로 커피 우유를 마시는 습관이 있었는데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아무리 먹어도 힘이 안 나요. 그분들에게 식사 후 1시간은 커피를 참아보시라고 했더니 한 달 만에 체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또 하나 간하기 쉬운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운동 부족입니다. 근육은 영양만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기계적 자극, 즉 움직임을 통해서만 성장합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몸은 이제 근육은 필요 없겠구나라고 판단하고 근육을 분해해 에너지원으로 써버립니다. 제가 관찰한 한 중년 그룹은 단지 습관 하나만 바꿨습니다. 저녁 식사 후 하루 20분 걷기, 그리고 주 3회 탄력밴드로 가벼운 근력 운동. 그랬더니 12주 만에 평균 1.8kg 구리의 순수 근육이 늘어났습니다. 별다른 보충제도 없이요. 반면 운동을 하지 않은 그룹은 오히려 더 많이 먹었음에도 근육이 계속 줄었습니다. 제가 가장 걱정하는 건 많은 분들이 근육의 20, 30%를 잃고 나서야 알아차린다는 겁니다. 그때는 욕실에서 미끄러지는 사소한 사고로도
엉덩이뼈나 허벅지뼈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한 번 넘어지면 몇 달을 침대에 누워 지내야 하고 그 사이 근육이 급속도로 줄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에서 고관절 골절을 겪은 사람의 1년 내 사망률은 같은 나이대의 일반인보다 3배나 높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단백질을 덜 먹고 잘못 흡수한 데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희망은 있습니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식사와 생활 패턴을 조금만 바꾸면 몸은 몇 주 안에 다시 근육 회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3개월 뒤 활짝 웃으며 다시 병원에 오신 환자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분들은 말합니다. 이젠 손잡이 안 잡고도 계단을 올라가요. 시장 다녀와도 중간에 쉬지 않아도 돼요. 바시바 콩콩 무구리 마슈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당신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셨나요? 먹는 양이 아니라 방법이 올바른가요? 아니면 아직도 계란 먹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노인 건강을 지키는 단백질 음식 탑 5 생각하고 계신가요? 사실 한 잔의 간장 타이밍, 식후 한 잔의 커피 우유, 아침 한 개를 거르는 습관 이 사소한 것들이 당신의 노력을 헛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단백질이 가장 풍부하고 흡수율이 높은 식품들 그리고 한국인의 식탁에 잘 맞는 음식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생각보다 평범한 음식들이 고기나 계란보다 훨씬 강력한 근육 회복 효과를 낸다는 사실. 이게 바로 제 환자들이 단 몇 달 만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그것도 어떤 기능식품 하나 쓰지 않고 말이죠. 제가 환자들에게 계란이 단백질이 가장 많은 음식은 아닙니다라고 말하면 대부분 눈이 동그려집니다. 거의 모든 분들이 아침마다 계란 한 개면 충분하다고 믿고 계시죠. 하지만 사실 60세 이상 성인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려면 하루에 최소 80개의 계란을 먹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심혈관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더 흡수율이 높고 소화에 부담이 적으며 몸에 친화적인 단백질 식품을 찾아보라고 권합니다. 제가 가장 먼저 추천하는 음식은 황태명 대포입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릴 때부터 익숙한 음식이죠. 특히 추운 날 해장국이나 온보신용으로 황태국 많이 끓이잖아요. 하지만 놀랍게도 100끼의 황태에는 무려 70 이상의 순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계란 한 개보다 10배나 많습니다. 찬바람에 말리면서 수분이 빠지고 단백질이 농축되며 근섬유 조직이 부드러워져 위가 훨씬 소화하기 쉬워집니다. 위가 약한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 식품이죠. 하나 팁을 드리자면 국물만 마시고 황태 건더기를 남기지 마세요. 단백질은 국물에 있는 게 아니라 황태살 속에 있습니다. 조리할 땐 황태를 미지근한 물에 30분 정도 불려 부드럽게 한 뒤 무화과 마늘을 넣고 끓이면 됩니다. 이때 쌀뜨를 조금 넣어주면 단백질 용해가 잘 되고 맛도 부드러워집니다. 간소금은 최소한으로 간을 약하게 하고 황태 살코기를 중심으로 드셔야 몸이 진짜 힘을 얻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들깨 가루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양념 재료 정도로 생각하지만 사실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매우 풍부합니다. 들깨가루 한 스푼에는 약 30개의 단백질과 천연 오메가3가 들어있어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심장을 보호하며 기억력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환자분들께 말합니다. 들깨는 어르신들의 보물입니다. 근육을 키워주고 관절 염증을 줄이며 뇌기능까지 돕기 때문이죠. 들깨가루는 나물 무침에 뿌리거나 된장국에 넣거나 채소 샐러드에 살짝 섞어도 좋습니다. 단,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하루 한두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혈액응고제나 혈압약을 복용 중이라면 꾸준히 섭취하기 전 꼭 의사와 상의하세요. 또한 들깨는 산패되기 쉬우므로 봉지를 개봉한 뒤에는 밀폐 용기에 담아 서늘한 곳에 두고 한 달 안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병아리콩. 병아리콩 직피입니다. 작지만 힘이 큰 콩이죠. 원래 중동 지역이 원산지지만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에서도 영양가 높은 식품으로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100끼당 약 20개의 단백질과 풍부한 식이섬유가 들어있어 소화를 돕고 변비를 예방합니다.
특히 병아리콩은 혈당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50세 이후 가장 흔한 문제 중 하나가 탄수화물 섭취 혈당이 급상승했다가 급하강하면서 기운이 빠지고 배가 쉽게 고파지는 현상인데 밥에 병아리콩을 함께 넣으면 에너지가 천천히 방출되어 포만감이 오래가고 정신이 맑고 체지방도 잘 쌓이지 않습니다. 조리법도 간단합니다. 병아리콩을 반나절 정도 물에 불린 뒤 푹 삶아서 소분해 냉장 보관하세요. 필요할 때 국기나 밥, 죽에 넣어 먹으면 됩니다. 삶은 병아리콩 한 컵이면 고기 한 끼 분량의 단백질을 충분히 대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물성 단백질이 부담스러운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식품은 가장 익숙하지만 놓치기 쉬운 두부 도프입니다. 대부분 반찬 중 하나 정도로 여기지만 손바닥 크기의 두부 한 모에는 무려 20지 이상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두부의 단백질은 소화가 잘 되고 간과 신장에 부담이 적은 고품질 단백질입니다. 제가 두부를 특히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싸고 누구나 먹을 수 있다는 것, 노인, 위장 약한 분, 다이어트 중인 분 모두에게 좋습니다. 두부를 고를 때는 국산 콩으로 만들고 수분이 적어 단단한 제품을 선택하세요. 이런 두부가 단백질 함량도 높고 풍미도 진합니다. 제 환자들 중에는 저녁 식사를 두부찜과 채소로 대체한 분들이 많았는데 단 2주 만에 몸이 한결 가볍고 소화가 잘 되고 잠의 질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찬 두부가 부담스러우면 따뜻하게 드세요. 두부조림이나 두부찌개처럼요. 특히 겨울 아침 따끈한 두부국 한 그릇은 몸을 데워줄 뿐 아니라 하루를 시작하는 단백질 보충에도 최고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하루 단백질 섭취 타이밍 식재료, 시금치, 승나와 버섯, 무슈룸입니다. 이 두 가지는 단백질 함량이 높진 않지만 다른 음식의 단백질 흡수를 도와주는 필수 아미노산과 비타민 B, K, 철분,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단백질은 혼자서는 힘이 약합니다. 그 단백질을 돕는 동료가 바로 채소와 버섯이에요. 생선이나 두부 반찬에 시금치나물 버섯 볶음을 곁들이면 단백질 흡수율이 거의 2배로 높아집니다. 시금치는 살짝 데쳐 찬물에 헹궈 쓴맛을 빼고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약간 넣으면 지용성 비타민 흡수가 더 잘 됩니다. 버섯은 마늘과 함께 가볍게 볶아주세요. 너무 오래 익히면 영양이 손실됩니다. 버섯은 흔히 산의 고기라고 불리죠. 그만큼 식물성 단백질 중에서도 동물 단백질과 구조가 가장 비슷하며 콜레스테롤이 없어 부담이 없습니다. 이 5가지 식품, 황태, 두부, 병아리콩, 들깨, 시금치와 버섯이 모두가 한국인의 부엌에 이미 있습니다. 비싼 수입 보충제나 기능식품은 필요 없습니다. 진짜 건강의 비밀은 매일 먹는 소박한 식탁 속에 숨어 있습니다. 올바르게 고르고 올바르게 조리하고 올바른 타이밍에 먹기만 해도 몸은 놀라울 정도로 스스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하루 동안 단백질을 어떻게 분배하고 언제 먹어야 가장 잘 흡수되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는 단백질 섭취의 함정까지 하나씩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몸은 다시 젊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은 단 하루 아침 식사로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식품 이야기를 듣고 나면 이렇게 물으십니다. 선생님, 그럼 저는 얼마나 먹어야 하고 언제 먹는 게 제일 좋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같은 양의 단백질이라도 먹는 시기가 잘못되면 몸은 그중 일부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그냥 배출해 버립니다. 마치 뜨거운 한낮의 식물에 물을 주면 물이 뿌리에 닿기도 전에 증발해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단백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먹느냐가 열쇠입니다. 우리 몸은 한 끼에 약 25-30점 정도의 단백질만 흡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에 몰아서 먹기보다 하루에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루를 여는 첫 끼는 단백질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인 황태국 한 그릇, 부드럽게 쪄낸 두부 몇 조각, 그리고 참기름에 묻힌 시금치나물, 약간이 3가지면 약 25개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밤새 쉬었던 근육의 합성이 다시 시작됩니다.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을 만드는 재료일 뿐 아니라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의 원료이기도 해서 아침 단백질이 충분하면 하루의 기분과 집중력까지 달라집니다. 점심은 에너지와 단백질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병아리콩을 넣은 밥에 삶은 운동과 근육 회복의 관계 달걀과 나물 무침 그리고 들깨가루를 살짝 뿌려보세요. 이렇게 하면 탄수화물로 에너지를 얻으면서 단백질로 근육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병아리콩과 들깨의 조합은 훌륭합니다. 들깨의 좋은 지방이 단백질 흡수를 높이고 탄수화물의 소화를 늦춰 포만감이 오래 갑니다. 저녁은 가볍게 그러나 단백질은 꼭 챙기세요. 밤사이 근육이 재생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두부찌에 한 그릇 삶은 채소와 버섯볶음 정도면 충분합니다. 잠들기 전 무가당 두유 한 잔을 더하면 밤새 아미노산 농도가 유지되어 근육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단만큼 중요한 건 잘못된 습관을 피하는 것입니다. 식사 후 바로 커피나 녹차를 마시는 습관. 생각보다 단백질 흡수를 크게 방해합니다. 카페인은 철분, 아연, 아미노산 일부의 흡수를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식사 후 1시간 정도 지난 뒤에 커피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짜게 먹는 습관도 피해야 합니다. 연분이 많으면 신장에 부담을 주고 단백질의 구성 성분인 질소가 빨리 배출되어 몸이 단백질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 하나 잊기 쉬운 것이 바로 물입니다. 단백질 대사에는 수분이 꼭 필요합니다.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피로가 쌓이고 심하면 근육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루 8컵 정도, 특히 식후 30분에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매일 가벼운 움직임을 하세요. 하루 20, 30분 걷기나 가벼운 스트레칭만으로도 근육이 깨어나서 단백질 흡수가 훨씬 잘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단백질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우리 몸은 움직여야 영양이 힘으로 변합니다. 실제로 식단은 조심하는데 왜 이렇게 약하죠? 하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면 대부분 활동량이 부족한 경우였습니다. 한 달 반만이라도 매일 아침 다이 굽혔다, 펴온 산책을 더하면 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72세의 김정자 씨는 계단 3칸도 오르기 힘들었지만 3달 동안 단백질 식단과 걷기 운동을 병행한 후 지금은 친구들과 동네 뒷산을 걷더니 오르십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10살은 젊어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작지만 올바른 습관의 힘입니다. 한 번에 모든 걸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한 끼, 하나의 선택, 하나의 의지로 시작하면 됩니다. 이번 주는 아침에 황태나 두부를 추가해보세요. 다음 주엔 밥에 병아리콩을 넣고 그 다음 주엔 저녁 반찬에 들깨가루 한 스푼을 얹어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매일 쌓이면 몸은 놀라울 만큼 노인 건강을 위한 실천 루틴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나이에 바꾼다고 달라지겠어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몸은 기억합니다. 당신이 쏟은 모든 노력을 60세든 70세든 80세든 충분한 영양과 움직임이 있다면 근육세포는 언제든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지팡이에 의지하던 분이 몇 달 후 손주와 함께 공원을 걷는 모습을요.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다리가 가볍고 허리가 곧게 펴지고 걷는 걸음이 힘차게 느껴질 때 그건 꿈이 아닙니다. 오늘의 작은 결심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건강은 약이나 병원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매일의 습관에서 옵니다. 몸은 평생 함께하는 가장 충실한 친구입니다. 당신이 몸을 아껴주면 몸은 반드시 그에 답합니다. 힘으로, 활력으로, 그리고 삶의 기쁨으로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이 자신의 몸을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해주세요. 앞으로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의학 정보를 계속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연령대별 단백질 식단이나 집에서 할 수 있는 근육 강화 운동법을 다뤘으면 한다면 아래 댓글에 1이라고 남겨주세요.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주제로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유호진 30년 경력의 전문의입니다. 건강을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오늘 바로 지금부터 당신의 몸을 사랑하세요. 그것이 당신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